버스 고마웠다. 지하철 잊지 않을게. 엄마 차 안녕. 아들 차 잘 지내? 오늘부터는 캐스퍼. 예뻐서, 넉넉해서, 안전해서, 어떤 이유든 지금이 기회. 시즌 업 캐스퍼. I got something coming alright. Someday, gonna find yours. Not gonna, here we are. Sick of your pain. 버스 고마웠다. 지하철 잊지 않을게. 엄마 차 안녕. 아들 차 잘 지내? 오늘부터는 캐스퍼. 예뻐서, 넉넉해서, 안전해서, 어떤 이유든 지금이 기회. 시즌 업 캐스퍼. 달리지 않을 때 아이오닉을 더 좋아해요. 좋다. 아이오닉의 뒤바꾼 세상. 버스 고마웠다. 지하철 잊지 않을게. 엄마 차 안녕. 아들 차 잘 지내? 오늘부터는 캐스퍼. 예뻐서, 넉넉해서, 안전해서, 어떤 이유든 지금이 기회. 시즌 업 캐스퍼. 시작은 미약했다. 아니 마라톤 만만하게 보셨구나. 그렇게 몇 년 산전수전 다 겪었더니 어느새 아 회장님 언제 오세요? 다 왔어요. 인생의 날개를 다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투싼. 영화 보면서 일하는데 심지어 깜빡했는데도 충전 중. 빨리 오셨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오 크레마 좋네요. 살게요. 잘 쓰세요. 저기요 이왕 내린 거 향이 좋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달리지 않을 때 아이오닉을 더 좋아해요. 좋다. 아이오닉의 뒤바꾼 세상. 버스 고마웠다. 지하철 잊지 않을게. 엄마 차 안녕. 아들 차 잘 지내? 오늘부터는 캐스퍼. 예뻐서, 넉넉해서, 안전해서, 어떤 이유든 지금이 기회. 시즌 업 캐스퍼.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 인증 중고차. 버스 고마웠다. 지하철 잊지 않을게. 엄마 차 안녕. 아들 차 잘 지내? 오늘부터는 캐스퍼. 예뻐서, 넉넉해서, 안전해서, 어떤 이유든 지금이 기회. 시즌 업 캐스퍼.
선배 등만 보며 다녔었는데. 커피 여기. 어느새 시야가 넓어지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 인생의 날개를 닿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 투싼. I got something coming alright. Someday, gonna find yours. Not gonna, here we are. Sick of your pain. CJB 청주방송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준비한 3가지 선물 중에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바로 이 와인과 제일 잘 어울리는 바로 재즈입니다. 예술로 세계를 바꾸다, 예술로 충북을 바꾸다. CJB 청주방송과 충북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예술로 바꾸는 세상 아나운서 연교옥입니다.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 콘트라베이스 음색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이 음색이 너무 좋았고요.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해 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 베이스 연주자로 활동하며 청남대 재즈토닉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이건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광현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재즈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실 준비하고 오셨죠? 네, 뭐 궁금하신 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월간 재즈피플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광현이고요. 뭐 궁금한 거 A부터 Z까지 시간 허락하는 한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10년차 자라지기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청년과 도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재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대화도 좋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재즈가 뭘까? 편집장님이 보시기에 재즈는 무엇이다? 뭘까요? 재즈는 통상적으로 자유로운 음악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중음이나 클래식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연주하고 그 자유라는 게 이제 즉흥 연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은 뭐 자신이 여태까지 들었던 어떤 음악보다도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음악이 재즈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연주하고 감상하고 즐기는 음악이 됐습니다. 네. 김광현 편집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보태서 얘기를 해보면 오케스트라 악보에 4박자를 연주하게 돼 있는데 정말 클래식은 4박자 정말 꽉 채워서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즈는 뭐 1박자만 이렇게 짧게 해도 기분대로 조금 이렇게 해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그런
그런데요, 이제 그 K-팝에도 이제 재즈가 숨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어떤 곡에 재즈가 숨어 있나요? 글쎄요, 뭐 아이돌 음악에서도 조금씩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뭐 네. 그래도 아이유가 부른 몇 가지 노래들은 약간 스윙 재즈 스타일의 리듬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중들이 어떤 곡에 재즈한 느낌이 있다라고 들을 때는요, 연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도 훨씬 많았었습니다. 아마 예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뭐 빛과 소금, 뭐 그런 분들의 80년대 말 90년대 노래도 다 그분들은 또 재즈를 연주하셨으니까요. 뭐 그런 음악부터 해서 그 이전으로 가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뭐 60년대는 재즈가 중요했던 장르니까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대중음악에도요, 오랜 세월 동안 재즈 요소들이나 재즈를 구사하는 또 가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대중음악으로 알고 들었지만 이제 재즈한 감성들이 그 안에 다 그럼요. 녹여 있었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뭐 이런 페스티벌도 또 많고요. 그래서 재즈가 좀 우리 삶과 또 우리 문화와 도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또 가까워진 건가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뭐 아마 사실 뭐 재즈라는 음악이 들어온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부터일 텐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어떤 재즈라는 그게 인식된 거는 뭐 이렇게 TV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나와서 색소폰을 부는 씬부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차인표 배우인가요?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재즈 바라는 거와 그 재즈라는 음악, 이 색소폰이 연결이 되고 네네네. 그러면서 어떤 이 재즈라는 어떤 문화 이미지가 좀 소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손에 꼽는 그런 재즈 페스티벌의 영향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가평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네. 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충북에도 사실 이제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페스티벌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의 좀 노하우를 배워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와, 바로 여기가 이제 자라섬이죠. 저게 이제 전철도 다니고요. 네. 처음 초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섬 가신 분들은 저 만들어지는 공사도 다 봤었죠. 그렇군요. 네네네.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진짜. 낮에도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가 좀 지고 나서 노을 지는 모습이 꽤 인상적입니다. 무대와 함께 보는 모습. 대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춥죠. 해 지고 나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라섬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제 월동 준비하고 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패딩 꼭 챙겨야 돼요. 패딩 가지고 가서 와인이 맛있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기 정말 커다란 콘트라베이스가 있네요. 이 가평이 음악 도시라고 소문이 났는데 정말 그 명성에 걸맞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음악역 1939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 밖에서 이 커다란 콘트라베이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홀리듯이 이 공간에 들어와 봤습니다. 음악역 1939 어떤 공간인가요? 음악역 1939는 구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패선부지 따라서 만들어진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평에서는 사실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컨셉을 접목하게 되었고 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총감독인 인재진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평이 랜드마크가 되었고 가평은 음악도시, 문화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평 음악역 보니까 진짜 음악도시였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김장훈, 김종서 씨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 볼 수 있어서 좋네요. 가평하면 뭐 늘 이 설레임이 있죠. 아무래도 그 음악이 먼저 생각나고 음악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가평이라는 또 지역을 알리게 된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또 재즈라는 장르가 아주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런 재즈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쩌면은 재즈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페스티벌에 좋아서 왔다가 들으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재즈의 어떤 폭을 넓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많이 나간 얘기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페스티벌이 많아지면 관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지역 주민도 좋고 한 획을 물줄기를 바꾼 페스티벌이라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기는 S스테이션 스튜디오인데요.
비틀스 녹음실로 유명한 영국 에비로드 스튜디오 등 전 세계 유명 녹음실 300여 개를 만든 샘 도이시마가 설계한 녹음실로 국내 아날로그 녹음 시스템으로는 최고 수준이죠. 멀티미디어실은 고품격 음악 감상실로 LP부터 디지털 음악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꼭 가보고 싶네요, 진짜. 이 편안한 집에서 정말 이 세계적인 음악을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행복합니다. 올해가 20회였거든요.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회 때부터 참석을 아마 자라섬 직원 빼고 다 참석한 사람은 몇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둘째가 있는데요. 네. 제 둘째가 17살입니다. 그래서 저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그 11월생인데요. 네. 실은 출산하기 한 달 전에 가서 거기서 태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십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막달 앞두고 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건수 감독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어떤 해는 이렇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이 재즈 피플 잡지가 콜라보를 해서 이 잡지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해들이 있었는데 전 그러면 이렇게 나온 그 자라섬은 가평 전체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동선을 미리 짜놓습니다. 여기 갔다가 이 가면 시간이 어떻게 걸리고 그런 항상 동선을 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기억이 또 나시는 거죠. 네. 우리 또 자라지기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무엇보다 내밀한 곳에서 또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건동 선생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관객이기 전에 아무래도 자원봉사자, 저희는 자원봉사자를 자라지기라고 부르는데요. 자원봉사자로서 10년을 하고 그리고 또 관객으로서도 가봤지만 확실히 자라지기 활동을 먼저 해서 그런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라든가 그리고 오기 전에 저희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교육도 같이 받거든요. 편집자님 강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게 즐겼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올해 20회를 맞았습니다.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갖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집장님? 네, 지금 기록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누적 관객 수가 3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국제라는 타이틀답게 그 당시 국내에서 보기 힘든 해외 연주자들이 대거 등장을 했죠. 그래서 진짜 이건 해외 재즈 페스티벌 나가서 봐야 됐었던 연주자들을 아주 쉽게 가평 자라섬에 가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아마 재즈 팬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자라섬 재즈 이것이 상품화돼서 많은 분들이 가게 되고 뭐 1년 365일은 아니지만 그 10월, 9월 말이나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있을 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재즈를 즐겼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또 지자체 면에서는 큰 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로컬 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해외 연주자가 오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의 설 무대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들이 어쨌든 연주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뭐 콩쿨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캠프 같은 것들에 가서 연주자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연주하고 나중에 그들이 모여서 음반을 낼 수 있는 것도 지원해주고 해외 프로그램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자라섬의 역할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페스티벌이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록들도 업적들, 역할들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왜 그 자라섬에 처음에 재즈 페스티벌을 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해답은 이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분을 뵈러 가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가평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멋진 집이 있는데요. 감독님! 임재진 감독님! 나인하우스인데요. 1200평의 마당 넓은 집으로 부부의 성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인 이렇게 이름을 지셨군요. 먼 길 왔는데 들어가서 사례도 마시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 감독님. 네. 정말 집이 정말 갤러리 같았는데 특히 이 공간은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이 객석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아, 그렇죠. 처음에 이제 설계해서 질 때 여기를 조금 공연이 가능한 극장 같은 느낌으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객석을 이렇게 만든 거죠. 되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크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20년 동안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그렇게 20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가평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됐죠. 가평군에서도 뭔가 축제를 하고 싶어 했고 또 그 공무원이 우연히 저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 공무원이 나중에 한참이 지나서 제게 연락을 하고 또 가평을 방문을 하게 되고 자라섬을 가서 보게 되고. 자라섬 장소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이 자라섬 장소가 가진 매력은 뭘까요? 처음에 갔을 때는 뭐 그때 그대로 황당했죠. 왜냐하면 물에 잠겨서 가라앉는 섬이라고 하지 또 가니까 정말 황폐한 버려져 있었던 곳이어서 농사 짓고 있고 골재 채취하고 있고 뭐 이런 섬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했었던 말은 여기 너무 멋지네요.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담당 공무원은 제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사실은 헤어지고 돌아와서 제가 굉장히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짜 여기서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고민과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조금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첫날 예상외로 아주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튿날 비가 왔는데 그 당시 심정은 어떠셨나요? 첫날에는 정말 뭐 이 사람들이 올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첫날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무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평에 방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멋진 페스티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신났었는데 다음 날 되니까 비가 뭐 쏟아지는데 이건 가을비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장마비처럼 비가 쏟아지는 이제 말하자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준비도 되게 미비했고 심지어는 그 무대에 지붕도 없었으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아수라장. 네. 이제 이건승 감독님도 그렇고 아까 이제 김광현 편집장님도 그렇고 이제 2회 때 다녀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그 당시엔 1회였으니까 잔디도 잘 관리가 안 돼서 다 진흙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참 여러모로 힘들었죠. 그리고 우리 보는 관객도 힘들었지만 무대에 선 연주자들도 왜냐면 이 비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연주자분들이 좋은 연주를 보여주시고 관객들도 우산을 쓰고 나중에 우산도 다 내핀 걸 치고 비를 맞으면서 하시고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이게 사실 이제 뭐 국내 이제 아티스트들 말고도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이 재즈 시즌이 되면 페스티벌 시즌에
자라섬에 갈 수 있는 그 시기를 또 빼놓고 뭐 스케줄링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네, 들었고 그동안 또 어떤 가수들이 다녀갔는지 편집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올해 2023년에 왔었던 아티스트 중에 기억이 남는 건 줄리언 라지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재즈 씬에서 가장 핵인싸라고 해도 될까요? 가장 인기가 있는 젊은 재즈 기타리스트 줄리언 라지가 첫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칼라블레이의 연주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안타깝게 이제 올 10월에 세상을 떠난 아주 노익장을 과시했던 여성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그의 말년의 모습을 저희가 자라섬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가수 카이타노 벨로조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박성현 선생님도 빠질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죠. 고인 되시기 전에 그 후배, 아끼는 후배 말로 씨와 함께 무대에 서서 비록 그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로 무대에 오셔서 노래해 주셨지만 그것도 글쎄요 이제 자라섬 20년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무대가 아닌가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좀 훌륭한 아티스트들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자라섬 그 재즈 페스티벌 즐기는 이제 꿀팁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공유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 여유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네. 급하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비도 올 수도 있고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기 전에 미리 아티스트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아는 만큼 듣는 만큼 더 즐겁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의 꿀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찾는 외국인 가수 그리고 또 관객분들도 외국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평가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좀 감독님? 이 자라섬에 오는 관객들, 이 젊은 관객들에 너무 놀래죠. 어느 나라든 이제 재즈라는 것은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 관객들이 우리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신나게 몸을 흔들면서 환호해주고 이런 거에 너무 그 재즈 아티스트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꼭 서고 싶은 무대, 기억에 남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건 저희 관객들이었죠. 저도 그 얘기 해외 연주자들 통해서 많이 듣는데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인천공항에서 내리잖아요. 해외 아티스트들이. 그러면 꽤 긴 시간을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시골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라섬 가는 길이요. 근데 그 꼬불꼬불 시골길을 가다가 자라섬 안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몇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만의 그 떼창과 여러 가지 리액션 그런 것들로 연주가 이제 더 길어지고 더 업된 기분으로 연주들을 하시는 거죠. 그 공간만 가면 아티스트들도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열정들이 막 솟구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찾고 좋아해주는 그런 축제들 그 비결이 또 궁금합니다. 이 비결도 인재진 감독님께 한번 영상으로 함께 들어볼게요. 축제에서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굉장히 명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만 듣고도 이게 어떤 축제구나, 뭘 하자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컨텐츠가 되게 명쾌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먹거리를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먹거리도 관객에 맞는 먹거리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즈 페스티벌에 오는 관객들에게 맞는 먹거리는 또 조금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령층에 맞춰서 또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먹거리 같은 것들도 되게 잘 준비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랄까 편의시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불편한 거를 잘 못 참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주차까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편의시설들을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갖춰줘야
와서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라섬 페스티벌을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제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그렇죠.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객들이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축제를 만드는 것. 아마 요렇게 한 3가지 정도, 그 외에 조금 이제 다른 일들도 있지만 그 3가지가 좋은 축제를 만드는 데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어느덧 우리나라 대표 재즈 축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작은 도시 가평군이 음악의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즈 페스티벌이 이어오면서 이 가평군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생경한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각들이 생겼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작은 지역이지만 음악을 하는 그 동아리들, 밴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생겼고, 또 저희가 그간 이제 그 음악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음악을 하는 청소년들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전공을 하는 음악 전공 대학을 가기도 하고, 뭐 지역의 간판도 예를 들면 뭐 재즈 미용실 이렇게 뭐 재즈 컴퓨터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재즈라고 하는 장르는 잘 모르지만 그 단어 재즈라는 말은 되게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략적으로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음악을 하나의 중요한 그 지역 발전의 키워드로 삼는 이제 교두보로서의 기능은 충분하게 했다라고 봅니다. 재즈의 축제 이희자, 어김없이 찾아오는 재즈의 축제, 자라섬 터질 듯 맴도는 흥겨운 가락, 깊어가는 밤하늘 별들이 쏟아지고 수북히 쌓아가는 근심도 음악과 함께 낙엽 따라 흘러간다. 여기저기 쳐다보면 흥이 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많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그럼 또 손님도 늘고 뭐 웃을 일이 많아요. 뭐 10월은 1년 중에 하여튼 제일 기다려지고, 10월 생각하면은 쿵쿵 뛰어요. 새로운 또 이들을 만나니까 또 쿵쿵 뛰고. 저는 여기 내가 우리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기는 오시면은 그냥 영혼이 맑아져 가지고 가요. 도심에서 복잡하고 아주 힘들었던 것들 여기 자라섬에다 다 풀고 가세요. 자라섬이 이렇게나 유명해질 수 있었던 요인들이 뭘까 또 궁금한데, 편집장님이 생각하시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남들이 안 할 때, 남들이 안 할 때 첫 길을 연 이재진 감독의 그 결단력,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지만 그게 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즐겨야 되는데요. 저는 그게 한 21세기 들어와서 한 2010년대 전후로 해서 우리가 약간 레저 문화, 캠핑 문화가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낮에 캠핑을 즐기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가서 재즈 공연을 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묶여지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같은 축제가 된 거죠, 자라섬이.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축제들이 그렇게 음악과 캠핑, 레저가 하나가 되는 것들이 자라섬을 이제 쫓아하게 됐는데, 어쨌든 거기에 자연, 그리고 가족,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악, 재즈가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방향하고도 이제 약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외국 비행기 티켓 끊고 나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을 국내 뮤지션들이 보고 확인하면서 더 연습을 해서 나도 저 무대에 서야지, 나도 자라섬 재즈 무대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서야지 하면서 또 연습을 하고 정말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재즈 시장이나 어떤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네. 그런 뮤지션들의 역할, 얘기, 교류 그런 것, 자극 이런 것들이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건호 선생님께서는요? 우선은 자라지기 역시 좀 마니아층이 좀 있습니다. 약간 마라탕 같은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네.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끼리도 되게 재미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서는 한 해의 시간을 자라섬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좀 나눌 정도로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나누고요. 그러한 자라지기들이 든든하게 같이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고 만드니까 이 페스티벌 자체가 튼튼하게 20년 가까이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재즈라는 음악 장르가 가지고 있는 힘, 또 이 매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편집장님이 보시는 재즈의 매력 뭐라고 보십니까? 뭐 재즈 하나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여행 가면 꼭 재즈 클럽을 가는 편이거든요. 네네. 재즈 클럽과 음반 매장을. 그 나라에? 예.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행을 재즈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언제나 재즈가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술을 마시러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재즈와 연관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디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유명한 도시에는 어디든 재즈 클럽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진짜 팁이네요.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러면 이건승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재즈의 매력? 재즈의 매력이요? 네. 재즈 연주자로서 아니면 이 음악가로서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과 말은 안 통해도 연주를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게 큰 힘이네요. 네, 어느 연주자와도 해서 저 재즈 뭐 무슨 곡 저희 뭐 블루스 이렇게 해서 잼을 하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죠. 언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음악 몇 개 음만 이렇게 연주하면요, 바로 눈빛 교환돼서 연주할 수 있죠.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게 딱 떠오르네요. 네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건동 선생님께서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곡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 다양하게 표현되는 만큼의 개수만큼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재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스타일의 곡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연주자 스타일의 또 곡이 있을 텐데 그렇게 듣는 매력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같은 곡도 그렇죠.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또 색깔이 완전히 또 달라지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축제 후기들을 또 보니까요, 뭐 너무나 재밌다라는 장점들도 있지만 현실적인 장점들도 많더라고요. 뭐 화장실이 많아서 좋았고, 뭐 먹거리도 풍부하다, 뭐 굿즈가 예쁜 게 많다 이런 것들이 있던데 아무래도 이건 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우선 화장실은 저도 다양한 페스티벌을 경험했지만 자랑할 만큼 눈에 띄게 쫙 보입니다. 어디서든 조금 더 디테일함을 신경 썼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성분들을 위한 화장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뭐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이제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료들이 뭐 매년 이렇게 산정돼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코로나 전에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보통 3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3일 동안에 한 회에 보통 한 4만 정도 이렇게 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갑을 열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숙박과 뭐 식음료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뭐 금액적으로 본다면은 한 뭐 150억 원 여태까지 뭐 그렇게까지도 기록이 뉴스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어떤 그림으로 좀 재즈 페스티벌이 향후 발전이 되면 좋을까 생각해 보셨죠? 네.
저는 이제 그 문화예술의 힘을 이제 사람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짧게는 단기간에는 보이지 않고요. 10년, 20년 장기적으로 30년 바라보면서 이 문화예술에 투자가 되고 그 문화예술 상품이 또 소비가 되고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해서 지역이 정말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면 달라질 겁니다. 네. 자, 이제 지역 축제는 사실 이제 뭐 지자체 협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지자체 어떤 분이 또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라섬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20년 전에 재즈 축제를 만든 사람, 전 이문교 가평군청 공무원이십니다. 이분이셨군요. 네. 자라섬이 생긴 이유는 1943년도에 청평댐이 생기면서 그 이제 수위가 차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물에 잠겨가지고 섬이 됐는데 이게 항상 이제 땅이 비어 있으니까 가평에서는 이 섬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고 나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평군청의 문화관광과 축제 담당자였는데 그 저와 저희 계장님과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떤 축제를 할 것인가. 근데 이미 다른 시군에서 모든 축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죠. 그때 부군수님이셨던 황용선 부군수님께서 툭 던지신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재즈 어때? 재즈 어때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 확 닿는 게 있었어요. 아, 재즈구나. 재즈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재즈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재즈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사람이 인재진 대표님이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나는 세계의 모든 재즈 뮤지션을 한국에 불러왔고 한국에 있는 재즈 뮤지션을 데리고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근사한 재즈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죠. 재즈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아마 바로 저희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재즈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런 의논을 하게 된 것이 재즈가 가평에서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저희가 자라섬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방 신문사에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신문사에서 기획사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수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가평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획사가 있다. 우리가 이걸 하겠다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이 기획사에 주면 망할 게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축제를 성공시키려는 한 의지가 없고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해가지고 돈을 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임 대표님과 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재즈 축제 자체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그 신문사 담당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들이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목을 잘라야 될 것이다. 당신들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 담당 공무원을 파면시키면 아마 이걸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야, 너 같은 공무원 내 처음 봤다. 그러면서 물러났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죠. 3일 했었거든요. 첫 회가 이제 금, 토, 일 3일 했는데 금요일 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하늘은 파랗고 정말 기온도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녀회, 청년회, 뭐 소방대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구에서 교통정리, 안내 뭐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자라섬 입구에서 하셨던 분이 의용소방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냐면 왜 놀랐냐면은 들어오는 차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차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별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고생하고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 고맙죠.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고요. 이제 굉장히 당시에는 좀 무모한 도전이었을 텐데 뭐 또 다른 또 비결이 있었을까요, 편집장님? 네, 뭐 무모한 도전이기 때문에 네. 됐고 그 남들이 안 했던 길을 걸어갔는데요. 그것에는 아마 인재진 감독이 자라섬 하기 전에 이미 약간 그 연습 과정, 트레이닝 과정이 있었죠. 뭐 재즈 오래된 90년대부터 재즈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자라섬 하기 전에 대학로에서 재즈 기획사와 재즈 공연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니아한 음악을 자신의 공간에서 그렇게 재즈를 연주하게 하고 무대에 올리고 다 실패하고 쫓겨다니고 뭐 그랬던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자라섬을 시작할 수 있었고 처음에 어려웠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또 능력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제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올해도 이제 5월달에 진행이 됐었는데 뭐 비교할 점이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청남대 재즈 페스티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감독님? 네, 저희 청남대 재즈토닉은 기획 단계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 페스티벌을 표방하면서 이 재즈 토닉, 재즈뿐만이 아니라 재즈를 기반으로 한 어떤 다양한 음악을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부터 이렇게 미술과 콜라보를 해서 음악적인 듣는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보는 포인트까지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별성을 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올해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것들은 가족 단위의 너무 행복한 그 관람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즈를 모르지만 그냥 이 음악을 듣고 이 자연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또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고 또 그 음악이 좋아지고 어떤 그런 순환이 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본가가 청주여서 부모님하고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청남대가 갖고 있는 자연 경관 자체가 훨씬 더 좋았던 게 낮에는 조금 더워서 공연을 보기 좀 힘들다면 주변을 산책하면서 들으면서 공간을 보는 것도 훨씬 좋았고요. 저녁 때 음악을 듣는 것 또한 되게 좋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훨씬 더 저는 청남대 재즈토닉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좀 필요할까 여쭙고 싶습니다. 뭐 부족한 점, 뭐 개선할 점들도 많을 텐데 먼저 이건승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무엇보다 가장 큰 건 그 지자체의 이런 물질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이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역민 모두의 어떤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재즈라는 음악 아니면 그 구체적인 어떤 지식은 없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뭔가 저렇게 에너지를 쏟으며 진지하게 하는 저게 뭘까? 저렇게 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저 사람들이 시간을 바쳐서 어떤 그 열정을 쏟는 저게 뭘까라는 그 궁금증, 네, 그다음에 그런 관심이 돼서 애정이 되면, 네, 정말 네 가깝게 이렇게 페스티벌을 느끼고 그 관심이 커져서 저희 재즈토닉이 성장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너무 좋은 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조금씩 입소문처럼 많이 알려지는 과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몰랐다가 재즈 페스티벌 한대 라는 그 한마디를 흘려 들으신 거죠. 그게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렇게 하나씩 이제 소문나고 그거를 보러 오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김강현 편집장님께서는 그 365일 중에 3에서 5일 외에 그 360일을 어떻게 이 공간을 재즈가 상징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자라섬도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 청남대도 그 공간을 사람들이 청남대 하면 바로
뒤에 이제 재즈 페스티벌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 상시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어쨌든 또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다른 재즈 페스티벌과 그다음 재즈 콘서트와 어쨌든 우위 경쟁이 있으려면은 보고 싶은 이제 국내든 특히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을 출연을 시켜야 돼, 섭외를 해야 되는데요. 그건 또 이제 예산과 굉장히 예산이 답보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실 겁니다. 감독님 이렇게 작업실에 오니까 이 정말 음악과 재즈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은데요. 이 감독님 혹시 이 재즈란 무엇인가 이 질문.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굳이 뭐 뮤지션이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 재즈란 지구상에 음악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면 제일 최후에 남게 되는 음악이 아닐까요? 그럼 저희 청남대 재즈토닉이 이 재즈 페스티벌의 이 후발주자로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의 어떤 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야 할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정체성이 명확한 페스티벌을 지향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아니면 우리 되게 예술성 있고 뭐 이런 재즈 그 자체에 되게 그 포커스가 되는 걸 하겠다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어중뛴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중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객을 이제 의식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는 문제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대중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뚝심 있게 정확한 디렉션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은 모든 페스티벌들이 해야 되는 고민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시간이 사실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믿음 같은 것이 있냐면 음악이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워 아방가르드한 음악이나 뭐 되게 컨템포러리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잘하고 좋은 음악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아방가르드한 것 같은 느낌이라도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좋은 콘텐츠에 뭔가 그 힘을 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대화를 또 저희가 많이 나눴잖아요. 재즈의 정의를 좀 다시 내려보면 좀 달라져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건승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재즈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이다. 뭐 재즈 연주자시니까 재즈가 삶이 많죠. 그렇긴 하네요. 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편집장님이 또 잘 포장을 해주셨고요. 이건호 선생님께서는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과 다녀왔고요. 이제 저도 아까 태교도 재즈로 하셨는데 저도 태교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또 계획까지 또 세우셨어요.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은요? 아까 앞서서는 재즈는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 뵙기도 하니까요. 재즈는 만남이다.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렇게 넷이 모였으니까 내년 청남대에서는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재즈가 나의 음악이 되고 결국에 재즈를 너무 어렵게 듣지 말고 재즈가 그냥 삶의 음악으로 건승님처럼 재즈가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삶의 음악이 되는 게 만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즈는 만남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술로 세계를 바꾸다, 예술로 충북을 바꾸다, 예술로 바꾸는 세상. 내일도 또 크리스마스 선물 가득 안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재즈 크리스마스!